DNA에 달라붙어서 특정 유전자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화학물질을 후속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에피게놈이라고 하죠. 게놈은 DNA 염기서열 전체를 게놈, 유전체라고 불렀죠. 게놈 앞에 에피가 붙어서 후속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에피는 넘어서라는 뜻인데 유전체를 넘어서 유전자를 조절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DNA 이중 나선이죠. DNA에 이와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특정 유전자 스위치를 켜거나 특정 유전자 스위치를 끄는 이러한 화학물질들을 바로 후속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후속 유전학자들은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하는 것은 DNA 염기 서열이 아니라 후속 유전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후속 유전체는 뭘까요? 후속 유전체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메틸 그룹입니다. 히스톤 단백질과 사이토신과 구아닌 염기쌍에 붙거나 떨어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메틸기라는 화학물질입니다. 메틸기는 탄소 하나와 수소 3개로 이루어진 화학물질이죠. 메틸기에 붙은 기라는 뜻은 2개 이상의 원자가 화학 반응을 할 때 마치 한 덩어리처럼 작용하는 화학물질을 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틸기는 바로 CH3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화학물질입니다. 영어로는 기를 그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메틸 그룹, 메틸기는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후속 유전체는 아세틸 그룹입니다. 아세틸 그룹은 히스톤 단백질에 붙거나 떨어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아세틸기라는 분자입니다. 이 아세틸기에도 메틸기가 포함되어 있죠. 세 번째, 미세 RNA입니다. DNA 전사와 번역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미세 RNA, 마이크로 RNA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DNA 이중 나선 구조죠.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염기쌍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기에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유전자 스위치는 꺼져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암을 예방하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메틸기가 달라붙음으로써 해당 유전자가 꺼져버리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암이 유발되고 유발된 암이 쉽게 전이되고 확장되겠죠. 마찬가지 이 부분에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유전자 스위치는 꺼져버리게 되고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토신과 구아닌 염기쌍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현상을 DNA 메틸화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수정입니다. 히스톤 단백질에 이와 같이 특정 화학물질이 달라붙거나 떨어지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을 바로 히스톤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미세 RNA가 후속 유전체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DNA 염기서열이고 RNA가 전사를 시작하죠. 이럴 때 이와 같이 RNA 조각들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현상을 미세 RNA에 의한 후속 유전체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DNA 메틸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에서 이와 같이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염기쌍을 이룰 때 사이토신 부분에 바로 메틸기라는 화학물질이 달라붙으면 이 부분에 해당된 유전자들이 스위치가 모두 꺼져버리게 됩니다. 스위치가 꺼진다는 의미는 유전자 발현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걸 바로 DNA 메틸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나쁜 유전자라면 스위치가 꺼졌기 때문에 좋겠지만 좋은 유전자라면 스위치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좋은 세포들의 구조와 기능이 멈춰버린 거죠. 따라서 안 좋은 거죠. 대표적인 후속 유전체인 DNA 메틸화와 아세틸화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포 핵 속에는 DNA가 응축되어 있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가 풀리게 되면 이와 같이 염색질이 보이죠. 염색질 속에는 바로 DNA 이중 나선이 있습니다. DNA 이중 나선 중에 사이토신과 구아닌 염기쌍을 이룬 부분에 바로 이 메틸기라는 화학물질이 달라붙게 되면 DNA 메틸화라고 하죠. DNA 메틸화란 우리가 섭취하는 엽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메틸기가 DNA에 달라붙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현상입니다.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DNA 이중 나선이 둘둘둘 감겨서 응축되어 있는 이 실타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를 바로 히스톤이라고 했죠. 이렇게 응축되어 있을 때는 이와같이 빨간 부분에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특정 유전자는 스위치가 꺼져서 유전자가 비활성화됩니다.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죠. 반면에 이 히스톤 단백질 꼬리에 아세틸기라는 화학물질이 이와 같이 달라붙게 되면 응축된 DNA 이중 나선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빨간색 부분에 있는 유전자가 드디어 발현이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즉 유전자 스위치가 켜질 수 있다는 의미죠. 이런 현상을 바로 히스톤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수정이란 히스톤 꼬리에 아세틸기가 달라붙어서 유전자 발현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히스톤은 어떤 역할을 하죠? DNA 응축과 유전자 조절을 위해 DNA 이중 나선이 감겨져 있는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유전자 스위치를 끄거나 켜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후속 유전체인 DNA 메티라와 아세티라는 언제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자궁에서와 어린 시절 성장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환경 호르몬, 각종 약물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또는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후속 유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암, 자가 면역질환, 정신장애, 당뇨병 이와 같은 질병들이 후속 유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DNA 메티라와 아세티라를 다른 그림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고 이 부분에 염기 서열입니다. 여기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있는 염기쌍이 총 4군데가 보이네요. 그런데 이 사이토신에 어떤 화학물질이 붙어 있지 않죠. 따라서 이건 DNA가 메티라 되어 있지 않다. 즉 DNA 탈메티라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는 유전자들은 모두 발현이 가능하죠. 반면에 이와 같이 사이토신에 CH3 즉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으면 이 부분에 있는 유전자들은 스위치가 꺼져버리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DNA 메티라라고 부릅니다. DNA 메티라를 화학식으로 볼까요? 사이토신이라는 이 염기에 메틸기가 이와 같이 달라붙었죠. 이걸 바로 DNA 메티라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히스톤 단백질에 이와 같이 아세틸기가 달라붙어서 DNA 이중 나선이 느슨하게 풀리게 되면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게 되죠. 반대로 히스톤 단백질에 이와 같이 메틸기가 달라붙거나 아세틸기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해당된 부분에 유전자들은 모두 스위치가 꺼져 버리게 됩니다.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기가 달라붙어서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아세틸화라고 하고 반대로 아세틸기가 떨어져 DNA 이중 가당이 다시 히스톤 단백질에 응축되어 버리면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버리는 현상을 디아세틸레이션, 우리말로 탈아세틸화라고 부릅니다. 정리해 보면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조건은 응축된 염색질이 열려서 활성화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기가 달라붙어서 히스톤이 아세틸화되거나 DNA 염기 서열 중에 사이토신에 메티라가 떨어져서 탈메티라가 되어야만이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게 되고 반대로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게 되는 상황은 염색질이 응축되어서 비활성화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렇죠.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기가 떨어져 버리거나 DNA 염기 서열 중에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달라붙어 버리게 되면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버리게 되죠. DNA 이중 나선은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DNA 이중 나선이 감겨져 있는 히스톤 단백질은 양전하를 띠게 되죠. DNA 이중 나선이 응축되어서 염색체로 세포 핵석에 보관되기 위해서는 히스톤 단백질과 같이 양전하를 띤 물질이 필요합니다. 전하가 서로 다르면 끌어당기게 되고 같은 전하는 서로 밀치게 되죠. 히스톤 단백질이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음전하를 띤 DNA 이중 가닥이 히스톤 단백질에 둘둘둘 감겨서 응축될 수 있습니다. DNA 이중 가닥은 음전하를 띠고 히스톤 단백질은 양전하를 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다음에 메타민 식습관 시간에 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초를 반드시 양념으로 곁들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DNA 이중나선은 음전하를 띠고 히스톤 단백질은 양전하를 띈다. 그래서 DNA 이중 가당이 히스톤 단백질에 잘 감길 수 있다. 그런데 잘 감겨 있기만 하면 유전자 스위치는 켜지지 않죠. 유전자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져 있는 DNA 이중나선이 풀려야 하죠. 이럴 때는 히스톤 단백질의 양전하를 중화시키는 음전하 물질이 들어가야만이 DNA 이중나선이 풀려서 해당 부분에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유전자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DNA 이중나선이 히스톤 단백질에서 풀려야 되는데 이때 바로 중요한 음식이 식초입니다. 식초는 아세트산이고 그 아세트산은 바로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아세틸기는 아세트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기억하세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아세트산은 히스톤 단백질의 양전하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DNA 이중나선을 풀어서 유전자 스위치가 켜주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음식이다. 복습하겠습니다. 히스톤 아세틸러와 탈아세틸라입니다. 히스톤 단백질이죠. 히스톤 단백질에 이와 같이 아세틸기들이 달라붙게 되면 느슨하게 풀리죠. 풀리면 유전자 스위치가 켜질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을 아세틸화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아세틸기가 이와 같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히스톤 단백질의 DNA 이중 가당이 둘둘둘 말려서 응축되어 버리죠. 이렇게 되면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버리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탈아세틸화라고 부릅니다. DNA 아세틸화와 메틸화 반복 복습하겠습니다. 염색체가 풀리면 이와 같이 히스톤 단백질의 이중나선이 감겨 있죠. 그런데 이 히스톤 단백질 꼬리에 아세틸기라는 화학물질이 달라붙게 되면 이와 같이 느슨하게 풀려서 DNA에 접근하여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서 유전자 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세틸화라고 했죠. 메틸기라는 화학물질이 이와 같이 DNA에 달라붙게 되면은 반대로 DNA에 접근할 수 없어서 해당 유전자가 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을 메틸화라고 부르죠. 메틸기는 반드시 사이토신과 구안인 염기쌍 중에 사이토신에 달라붙는 후속 유전체라고 했습니다. DNA가 과다하게 메틸화가 되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이건 정상세포인데요. 정상세포의 DNA 염기 서열에는 이와 같이 메틸화가 조금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상세포는 암 발생 유전자만 메틸화된 상태죠. 이 두 군데가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있는 DNA 염기 서열이라는 거죠. 따라서 건강한 세포죠. 반대로 이와 같이 암을 일으키는 암세포의 메틸화 상태를 보니까 이와 같이 메틸기가 많이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암을 억제하고 치유하고 면역을 활성화하는 유전자들이 있는 곳이죠. 이 유전자가 지나치게 메틸화되어 있는 상태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고 암 전이가 빠르다는 그러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전자 스위치를 끄거나 켬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조절하는 후속 유전체는 도대체 누가 지휘할까요? 바로 그것은 생활환경과 생활습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생활습관이 후속 유전체를 조절하고 바로 그 후속 유전체가 유전자 발현을 지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이런 환경은 대부분 어떤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빈부격차에 의한 생활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념 갈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든지 등을 통하여 후속 유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오염물질이 가득한 이러한 환경 노출에 의하여 역시 후속 유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되면 이 후속 유전체가 바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유전자와 상호작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구조와 기능이 표현되게 되죠. 누군가는 건강하게, 누군가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하는 것은 후속 유전체라는 거죠. 그런데 후속 유전체를 총지휘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